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12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이나 11장에서는 이제 모집단을 하나만 생각하고 그 모집단의 모수, 예를 들면 평균 혹은 비율 혹은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추론 방법을 다루었었는데, 12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예를 들면 두 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어디가 더 클까 라던가 두 모집단의 비율이 같을까 다를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것을 이제 관심으로 갖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 기존의 치료약과는 달리 새로운 치료약이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치료약의 효능을 이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경우나, 혹은 두 가지 종류의 강의 방법에 의해서 학습 효과가 좀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다이어트 상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체중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경우가 바로 두 모집단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두 모집단 간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모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추론은 어, 이 모집단의 차이를 우리가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이 크게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모집단을 비교하는 추론 방법은 두 가지 그 자료 수집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자료 수집 과정을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의 자료 수집 과정은 독립인 두 가지 표본을 이제 추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자, 이렇게 얻어진 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모집단을 비교하는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형태는 짝으로 된 표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제 말에도 독립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독립인 두 표본은 추출된 표본이 서로 독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짝으로 된 표본은 일반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짝으로 된 표본이 추출된 경우에는 짝비교라는 추론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모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 수집 과정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으로부터 얻은 표본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새로운 치료제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런 가설을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건강 상태가 비슷한 19마리의 쥐를 이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마리 쥐에게 병균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 19마리 쥐 중에서 임의로 10마리를 추출을 이제 해서, 추출된 10마리의 쥐에는 기존의 약을 투약을 하고, 나머지 9마리의 쥐에는 새로운 약을 투약을 합니다. 그런 후에
각각의 그 쥐들이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약을 투약한 10마리의 쥐들에 대해서도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측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새로운 약을 이제 투약한 9마리 쥐로부터 측정한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도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얻은 표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표본은 서로 두 가지 그룹이 서로 이제 나누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건강 상태가 비슷한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어, 기존 약을 투약을 한 경우나 새로운 약을 투약한 경우나 그 반응 이제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러한 그 쥐에게 병균을 투입해서 기존 약을 투약하고 새로운 약을 투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면 기존 약, 새로운 약이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1을 통해서 얻은 표본의 특성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기에 앞서서 비교 연구를 이제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통계 용어를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새로운 치료제와 기존 치료제를 이제 비교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을 일반적으로 처리, 트리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제 1에서는 기존 약은 처리 1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은 처리 2다. 라고 처리 1, 처리 2와 같이 비교하고자 하는 특성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처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 예제 1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실험 단위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에서의 실험 단위는 쥐가 되겠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실험 단위가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처리를 우리가 이러한 실험 단위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실험 단위로부터 특정한 관측값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관측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값, 리스판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실험 대상에 처리를 적용을 해서 실험 후에 얻어지는 수치를 우리가 반응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제 1에서는 결국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각각의 쥐로부터 얻은 반응값이 되겠습니다. 즉, 비교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처리, 두 가지 처리 혹은 세 가지 처리를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처리를 비교하고자 실험 단위에게 각각의 처리를 적용한 후에 각각의 처리로부터 얻은 반응값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값으로부터 처리들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실험 단위는 이제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험 단위가 쥐나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 그 예제 1에서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가 비슷한 쥐나 그런 동물에게 병원균을 투입한 후에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을 이제 하려고 하는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면 어,
모집된 환자들의 외적인 상태가 제각각인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즉, 나이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성별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병의 그 경중도 굉장히 다른 환자들이 이제 모집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두 가지 약의 효과 차이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반응값들을 이제 우리가 얻어서 반응값으로부터 두 약의 효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데, 반응값의 차이가 오로지 두 약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나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혹은 건강 상태라던가 하는 외적인 조건의 차이 때문에 반응값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이제 구분을 하기가 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과연 이런 다양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 그 처리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자, 어떤 질병을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이제 약의 효과를 이제 비교하고자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병에 걸린 환자들을 이제 모집하다 보면 외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텐데요. 자, 이런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약의 효과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는 모아진 환자들을 비교적 외적인 조건이나 병의 경중을 생각했을 때 비슷한 조건을 갖는 환자끼리 짝을 짓습니다. 즉, 보여진 환자들을 임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 비슷한 외적인 조건을 가진 환자들끼리 짝을 짓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이제 통하게 되면 같은 쌍 안에 있는 환자들은 완벽하게 비슷한 조건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을 갖도록 우리가 쌍을 이제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라던가 외적인 건강 상태라던가 그런 병의 경중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쌍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쌍들 간에는 당연히 나이도 다를 수 있고 건강 상태도 다를 수 있고 병의 경중도 그런 다른 조건을 가진 환자들이 모집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하게 비교적 같은 특성을 갖도록 같은 외적인 조건을 갖도록 쌍을 짓고, 그러한 이제 각각의 쌍에 대해서 각각의 쌍 내에서 임의로 한 환자를 이제 추출해서 한 환자에게는 기존 약을 투약을 하고, 같은 쌍 내에 나머지 환자에게는 새로운 약을 이제 투약을 한 후에 앞에서 예제 1에서 마찬가지로 완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이 되는 그러한 자료를 어, 그 짝이 지어진 자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짝이 지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짝비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처리 혹은 두 가지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 추론 방법을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크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에서는 건강 상태가 비슷한 쥐들을 다 모아둔 상태에서 병균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임의로 이제 랜덤하게 두 개의 그룹으로 갈라서 한 그룹에
그룹에게는 기존 약을, 두 번째 그룹에게는 새로운 약을 이제 투약을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건강 상태가 비슷한 상태에서 병균을 투입했기 때문에 어, 그 각각의 그룹에서 얻어지는 반응값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주의에게서 얻은 그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두 번째 주로부터 얻은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처음부터 비슷한 상태였고 랜덤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독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된 자료,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우리가 두 개의 독립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처리를 비교를 이제 하고자 두 가지 처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두 개의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두 개의 독립인 표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인 두 표본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추론 방법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제 2에서와 같이 이미 병에 걸린 환자들을 이제 모아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다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을 갖도록 쌍을 짓는 일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쌍 내에서는 반응값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치료약이 나이가 젊을수록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쌍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둘 다 어리고 두 번째 쌍은 둘 다 나이가 많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쌍에서 첫 번째 환자에게 적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제 그 완치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두 번째 환자도 나이가 비슷하고 젊을 테니까 두 번째 환자로부터 얻은 반응값도 첫 번째 환자로부터 얻은 반응값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슷하게 두 번째 쌍의 경우에 둘 다 나이가 많은 환자라면 첫 번째 환자로부터 얻은 완치 시간과 두 번째 나이가 많은 환자로부터 얻은 완치 시간이 서로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각 쌍 내에서는 실험 단위들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같은 쌍 내에서 얻은 두 가지 반응값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서로 어느 정도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반응값은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예제 1과는 달리 독립성이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제 1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추론 방법을 예제 2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된 자료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각각의 쌍에 있는 값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유사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성을 어느 정도 좀 제거하기 위해서 각 쌍에서 얻은 반응값을 우리가 관측을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반응값의 차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즉, 반응값을 다른 반응값들과 비교하기 전에 같은 쌍 내에 있는 반응값을 먼저 비교를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같은 쌍 내에 있는 짝을 비교하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입장에서 짝 비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짝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제 1과는 달리 서로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짝을 짓고 그러한 그 짝을 지은 상태에서 짝비교라고 불리우는 그런 처리를 비교하는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1과 같이 독립인 두 개의 표본이 주어진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
모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은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제 2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즉, 이미 그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을 할 때, 외적인 조건들이 다 다른 상태에서는 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로 짝을 짓고, 짝을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값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짝으로 지어진 반응값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짝 비교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 방법은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모집단을 비교를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과정이 필요한데, 자료 수집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수집 과정이 어떠한 특성들이 좀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방법은 잠깐 쉬었다가 2절에서 독립인 표본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3절에서는 짝비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짝으로 지어진 표본에 대해서 추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